안녕하세요. 좋은 부모 교육 상상의 이윤출 장준걸입니다. 이제 여름의 절정입니다. 자녀들의 방학 기간 중 학습과 휴식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낼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지난 방송에 사연을 보내주신 초등학교 자녀를 둔 아버님의 경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사연 주신 아버님과 직접 말씀을 나눈 상황이 아니어서 자녀에게 꼭 맞는 상세한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긍정훈육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려야 하겠네요. 이왕이면 역할을 나눠서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장 선생님이 아버님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긍정훈육 코치의 역할을 하는 걸로요. 역할극이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우선 오늘도 부모님들께 행복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이 레빗의 Happy Things 전해드립니다.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하고 또 눈을 크게 뜨고 번쩍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에 한껏 여유 부릴 때 유난히 안색이 좋아 멀리 봐도 다 잘 어울리고 다 예뻐 보일 때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걸어갈 때 시간 맞춰 버스를 탈 때 유난히 사람이 많은 출근길 딱 내 앞에서 자리 났을 때 예상대로 일이 술술 풀려갈 때 이제부터 모든 내 멋대로 맘 먹을 때 아주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세상에 나 힘도 안 줬는데 쾌변 보너스 휴가 떠날 때 사랑하는 그대도 함께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서 혼자 막 춤출 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갈 때 말도 안 돼 공부 안 했는데 100점 누군가 보고 싶을 때 그대가 내 맘 알아줄 때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happy happy things.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일요일 아침 모두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서 막 춤추고 싶은 일들이 가족들에게 많을 것 같은 노래입니다. 저 역시 행복한 춤을 추고 싶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윤채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역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역할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남아와 1학년 여아를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는 자녀들의 교육과 가정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다양한 놀이와 여행, 책 등을 통해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자녀 교육에 쓰시면서 느끼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지원, 두 번째는 시간 관리, 세 번째는 심리적 지원, 네 번째는 아이들의 사회적 관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가지 모두 중요한 부분이네요.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숙제와 학습 지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와, 손수 학습 지도를 하신다니 참 관심이 많으시네요. 모르는 것을 알게 돕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지하는 거죠. 긍정훈육의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의 공부와 관련해서 격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이가 잘하는 과목이나 분야에서는 잘 해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어려워하는 과목이나 부진한 부분에서는 실수나 실패가 성장을 위해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면 아이는 마음이 편해진과 동시에 학습에 대한 의욕이 생기죠. 격려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봤단다. 너 스스로 자랑스럽겠다. 너의 생각은 어때? 너의 힘으로 방법을 찾아냈네. 아빠는 너의 판단을 믿어. 내가 스스로 최선을 결정할 수 있어. 넌 실수를 하면서 배워나갈 거라 믿어. 이런 표현들을 자녀가 잘하고 있을 때 혹은 실패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아이가 학습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지, 어떤 순서로 할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는 더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은 수학을 먼저 할까 아니면 영어를 먼저 할까?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또는 어떤 책을 읽고 싶니? 하고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표현들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관리가 어려운데요. 사업상 바쁘다 보니 일과 가정 그리고 교육과 놀이 시간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바쁘시니 시간 관리가 어려운 것 이해가 되고요. 바쁘신 상황에서도 일과 가정, 교육과 놀이 이런 시간들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긍정훈육 관점에서 몇 가지 방안 제안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주간 일과표를 작성하면 어떨까요? 가족이 편안하게 모여서 각자의 일정과 계획을 공유하고 중요한 일정을 미리 조율하는 겁니다. 주간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이군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족이 함께 좀 편하게 모여서 각자의 일정을 적어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약속이나 활동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남는 시간에 교육에 관련된 시간과 함께하는 여가 시간을 배치하시면 되죠. 시간 배치를 할 때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되 부모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과와 시간도 합의해서 넣어야 하고요. 주간 일과를 정하고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연하게 일과를 유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두 번째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각 자녀와 1대1로 보내는 시간을 일정에 포함시키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 아이와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아이가 원하는 활동을 함께하며 유대감을 쌓을 수 있죠. 특별한 시간은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음,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아이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 시간은 아이가 가장 원하는 활동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면 좋죠. 예를 들면 책 읽기, 산책, 놀이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하면 좋습니다. 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가정 내 역할 분담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미 있는 역할을 맡는다면 아버님의 부담을 덜 수 있죠. 가정 내 역할 분담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간단한 집안일을 맡기거나 배우자와 함께 가사 일을 분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역할이라도 책임감 느끼면서 가족의 일원으로 기여한다는 자부심 가질 수 있고요.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신 방법들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리적 지원인데 아이들의 감정 기복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정신적 문제를 잘 파악하고 지원하는데 늘 고민하게 되거든요. 네,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야기일수록 도와주세요.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때 일단 그 감정을 인정해 주고요. 공감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느낄 수 있구나라고 말해주고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가 감정을 판단하거나 상황에 대해 조언하려는 욕구를 자제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감정이 들었어? 정도로 질문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만약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어한다면 마음이 평안한 시간에 다양한 감정의 표현들을 알려주고 스스로 감정 이름 붙이기를 놀이처럼 진행한다면 감정 표현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데요. 이를 잘 도와주고 조언을 해줘야 하는데 아이들의 눈높이로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상황에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부모님의 조언으로 해결책을 정할 수도 있지만 문제 해결책의 기준을 세워 정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해결책이 서로 존중하는 방식인지 문제와 관련 있는 해결책인지 합리적인지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기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방송에서 아버님이 해주신 말씀 중 아빠로서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최대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하신 부분과 또 잘못했을 때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게 용기를 준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처럼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맺고 늘 격려로 자신감을 심어주면 아이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버님이 직장 일에 몰두하느라 힘드실 텐데 가족과 자녀 교육에 열정적이어서 감동받았습니다.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스스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우는 것보다 담는 것이 더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노래 가사 중
아빠를 닮아 있네라는 가사에 눈물 흘린 적이 있었는데요. 김진호의 가족사진 함께 듣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교육 현장에는 많은 분들이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사의 상상에서는 또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준비한 행사,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뮤직 조길숙 이사입니다. 인뮤직은 용인을 기반으로 전국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주로 학교, 관공서, 기업 현장으로 아주 가까이 찾아가서
클래식, 드라마, 영화 OST, 국악 퓨전 음악 등을 한국 무용과 콜라보 무대로 연주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뮤직이 뿌리를 두고 있는 용인에서 북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8월 21일 수요일과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용인 동백역 인근 동백문고에서 4명의 작가와 우리 동네 명문 초당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용인의 자랑, 용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전진주 악장님과 함께 북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동네 서점에서 동네 작가와 동네 음악가들이 함께 모여서 동네 사람들을 위한 북콘서트를 하는 거죠. 이번 콘서트는 경기문화재단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네이버에 인뮤직 앙상블 검색하시면 인뮤직 네이버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미리 예약하시면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21일 수요일만 몇 개의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예약 못하신 분들은 서서 관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시간 내셔서 함께 하시면 작가의 이야기도 듣고 인뮤직의 아름다운 음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모의 일기입니다. 자녀 교육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좋은 꿀팁들, 이런 것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부모님의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어느 날 저희 집 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너희에게 어떤 엄마니? 했더니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엄마요 라고 하고요. 귀여운 3학년 딸은 착하고 따뜻한 엄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 아이 유림이들의 엄마입니다. 요즘은 제가 생각이 참 바쁜데요. 뭐라고 할까요? 마치 머리 따로, 마음 따로라고 할까요? 이 머리와 마음 사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헤매이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집 큰아이가 이제 몇 달 뒤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마음에 공부도 좀 챙겨야겠는데, 그래도 초등학생 시절의 마지막 시기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좋은 추억도 좀 쌓게 해주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도 실컷 볼 수 있게 시간을 좀 많이 주고 싶은데, 참 그래서 어째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몇 주 전부터 엄청난 인내를 해가면서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아이에게 공부해라, 숙제했니? 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힘든 일이어서 두 눈을 질끈 감으면서 그래도 이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같아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건 참 잘했다 싶은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일기 쓰기를 했던 건데요. 지금은 참 수십 건이 쌓였죠. 이 일기들을 보면서 아이가 이때는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때는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구나, 일기를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이 사춘기를 겪으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희 가족은 잠자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감사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이런 시간도 아이들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사춘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또 이렇게 교육에 열심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좋은 부모 교육 상상 5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또는 부모로서의 하루라는 주제로 일기 형식의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ph9527@naver.com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늘 고민하고 애쓰시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생업과 여러 일로 바쁘심에도 자녀 교육에 시간을 많이 못 내 미안해 하시기도 하죠.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짧더라도 자녀가 어떻게 스스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지 초점을 두어서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자립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출, 장준걸, 기술과 연출의 장명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